댓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광고 아니냐, 이것 찍고 얼마 받았냐. 이 결론부터 말하면 광고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광고를 환영하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자막으로 연락 주시면 재밌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전 것들은 광고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번에 하는 것도 광고는 아닙니다. 어떤 차냐면요, YF 소나타입니다. 차주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온 김형근입니다. 일단 출발하면서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량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2010년식 YF 소나타 로얄 등급의 950만 원 전후로 구입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27만 5천 킬로입니다. 지금 영업직이다 보니까 차량 키로수는 연식 대비 좀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27만 5천이면 거의 30만 가까이 타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오래 타셨는데 차량의 장점 이야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당시 풀옵션으로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다 보니 뭐 열선 핸들이라던가 통풍 시트 빼고는 파노라마 썬루프라던가 운전자 메모리 시트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량에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가 특이한 것 같아요. 당시에 메모리 시트면은 굉장히 고급 옵션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 2.0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는 차량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2.0인데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운전할 때나 뭐 와이프가 운전할 때 시트 높낮이를 조정을 하면 그게 그대로 인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옵션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주 쓰는 것 위주로요. 자주 쓰는 거는 우선은 그 블루투스로 통화를 운전할 때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2010년식이지만 그 룸에 그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2010년식만 해도 하이패스를 외부에 장착을 하고 다녔었는데 얘는 룸밀러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편한 것 같고. 10년도 더 된 12년 정도 된 차인데 예, 맞습니다. 최신 기능이 거진 다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예. 사실 크루즈라던가 예. 그런 완전 자율주행, 예, 뭐 주행 보조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루투스 얘기도 해볼게요. 요게 지금 그 음악은 되지는 않고요. 요게 이제 통화만 현재 되고 있고 USB 잭이 있기 때문에 노래는 그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핸드폰에 나오는 음향이 차량으로 나오진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블루투스라는 게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똑같은 기능으로 통화도 할 수 있고 원래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건데 네. 통화만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요즘 차들 보면.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화를 하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켰을 때 그게 스피커로 나오진 않거든요. 통화는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통화는 되지만 노래나 영상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예, 맞습니다. 반만 있는 기능 같은. 예, 느낌이기도 그런 합니다. 부분이 좀 있죠. 예.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장점은 요게 시간은 10년 이상 흘러온 차량이지만 올드한 느낌은 없습니다. 예전 차량 같은 경우는 앞도 동그랗고 뒤도 동그랗고 하다 보니까 차가 뭔지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옆면에서 보고 앞면에서 보고 뒷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그 눈에 봤을 때 각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올드한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 이게 쿠페형 디자인이 도입되기 시작한 차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세단 하면 각이 져 있거나 동글동글하거나 였는데 쿠페처럼 좀 날렵한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이후에 현대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차라든지 외제 차에도 이런 디자인이 도입되게 한 굉장히 혁신을 줬던 디자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차량이 그 HG가 나오면서 요 YF 소나타가 동시에 비슷하게 시기에 나왔는데 HG가 처음에 출시했을 때 가로 그릴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소나타하고 그랜저를 구별을 못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3년 이후에 HG가 이제 세로 그릴로 바꿨기 때문에 그거랑 이거랑은 차이가 확연하게 나지만 초기 모델은 HG하고 YF 소나타는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네, 휠은 요게 그 기본 휠이
17인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 차량이 아마 18인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휠은 제가 교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YF 소나타 휠보다 제 차량이 1cm가 더 큰 게 다 있다 보니까 그랜저 HG랑 제 차량이랑 저녁에 봤을 때는 제 차량을 HG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이. 전면부가 유독 비슷한데 네. 거기다 휠까지 좀 크게 해놓으니까 네. 더 큰 차? 예,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발생을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랜저인 줄 아는 것 같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장고장이 없는 거. 지금 내구성이 좋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내구성 관련해서는 이슈가 좀 있는 차였단 말이에요. 네, 네. 세타2 엔진이 네. 굉장히 약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한번 대규모로 리콜도 있었잖아요. 이게 2010년식인데 제가 알기로 세타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던 게 2013년도, 14년도 그 사이에 나왔던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현대에서 리콜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연식에 들어가지 않는 차량이고요. 뭐 엔진 오일을 조금 뭐 감소시키고 그런 부분은 리뷰로 많이 봤는데 제가 운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느끼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행감 부분에서 장점은 없을까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을 타면서 그렇게 가속으로 운전을 하는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점은 이제 거의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단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선 단점은 이 차량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시보드 쪽에 보면은 이게 상처가 나면은 복원이 잘 안 됩니다. 예, 지금 카메라에는 잘 안 당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상처가 나면은 여기 보시면 좀 안 없어요. 이제 이거 상처 내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상처가 커지면 네. 이 부분이 물로 닦아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음.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감재 부분에서도 이제 까짐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가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까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심하게 많이 좀 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죽이 조금 일어났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코팅이 가죽이 가지고. 아닌데 네. 예, 코팅 같은 게 좀 많이 이쪽은 거의 잡을 일이 없는데 이쪽이 많이 까지는 것 같고요. 네. 가죽 같은 경우도 좀 벗김이 좀 많이 심한 것 같고. 지금 윗부분은 거의 네.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예, 많이 맞습니다. 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기아 넣고 빼고만 하는 건데도 까짐이 이렇게 좀 심하게 좀 발생하는 거. 누가 보면 손톱으로 긁은지 알 거예요. 예, 그렇죠. 내부 이렇게 손이 닿는 곳들, 닿을 수 예. 있는 곳들의 내구성이 좀 약하다. 예, 차 자체에 움직이는 데는 이게 지장이 없을 건데 예, 예. 사실 이게 감성 부분인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손을 대고 내 눈에 보이는 부분이 네. 낡아가는 게 보이는 거. 그렇죠. 그리고 상처가 잘 나는 거. 네. 이외에 다른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아래쪽에 시동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오른손에 비상 깜빡이가 가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위급할 때에는 시동을 잘못 걸 수도 있는 거죠. 남자들도 당황을 하게 되면 누른다고 누르는 게 시동을 꺼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등 위치 같은 경우에는 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맞습니다. 분들은 가까워서 좋다.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상등이 네. 뭐 위급 상황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예,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할 네. 때도 쓰이는 예, 맞습니다. 버튼이기 때문에 네네. 가까워서 자주 누르기 좋다, 편하게 네. 누르기 좋다 네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차주님께서는 이게 엔진 버튼과 가까이 있어서 네. 위험할 것 같다라는 예,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부분 그리고 엉덩이가 좀 많이 배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래 운전하면 어떤 차를 타도 예. 허리는 아프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제가 요 차량을 주차해놨을 때 동네 주민분이 차량의 라이트하고 범퍼를 긁고 가셔서 렌트카를 좀 HG를 좀 받아갖고 좀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랜저요? 예, 그랜저 HG를 3일 동안은 제가 운행을 했었는데 4시간, 5시간을 운전을 그걸 3일 정도 운행을 했었는데 YF 소나타에서 느꼈던 그런 허리 아픔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거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쇼바하고 요 부분의 차이가 되게 크구나. 그래서 왜 그랜저라고 얘기하는지를
그때 그 렌트 받아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8kg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평균 연비입니다. 이게 네. 가을, 뭐 겨울 이럴 때. 근데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을 좀 키고 운행을 하면 한 5, 6kg까지 떨어지는 거를 제가 많이 봐서 5, 6이면 제네시스 에쿠스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거라서 뭐 연비가 떨어지는 그 한두 달은 제가 인지를 그냥 이해를 하는 거고요. 평균 연비가 이게 11.4km인가 공인 연비가 이런데 저는 이 차를 타면서 지방으로 내려갈 때 11km, 12km는 봐봤는데 평균적으로 시내 도로에서는 8 이상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정속 운행을 하는데도. 사실 공인 연비라고 그러면 네. 고속도로 연비랑 시내 주행 연비를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내는 게 보통인데 지금 이 차는 공인 연비가 고속도로 연비랑 비슷하거나 공인 연비가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성연비다. 네.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5년 정도 이상을 운행을 하면서 저한테 되게 크게 돈을 들어가게 했던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단점을 되게 찾기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차주님은 단점이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지금 말하신 한 3-4가지 외인 것 같아서 제가 커뮤니티에 나오는 거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장점, 부품 공급이 그리고 부품을 구해오는 게 원활하다. 이 차량이 출시했을 당시 흥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현대 쪽에서도 차량 판매 대비 부품을 생산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현재로도 지금 도로에서 운행하는 YF 소나타 차량들이 현재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생각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접 그런 고장을 겪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체감을 못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세타2 엔진 내구성 문제 많다라고 했지만 겪은 적 없으시고, 네. 다음은 하체 소음, 하체 롤, 꿀렁임 심하다. 예민하신 분은 이 소리가 싫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렇게 운행하면서도 이 노면 달리는 이 바퀴 소리라던가 이 올라오는 거 외부에서 바람 소리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상은 됩니다. 이 차량도 좀 심한 편이다. A 필러 시야가 굉장히 안 보인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필러 자체가 이게 조금 많이 두껍습니다. 이게 나이를 들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하듯이 젊으신 분들은 코너로 돌 때 이렇게 양쪽을 다 볼 수 있을까 한눈에. 근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좀 두껍다 보니까 코너 돌 때 조금 불편하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운전하면서 크게 저는 불편함이 없고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운전했을 때는 필러 자체가 다른 차량에 비해 좀 두꺼워서 한 시야를 좀 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이 차를 살 때 혹시 비교했던 차량이 있으신가요? K5하고 YF 소나타 그 당시가 이제 선풍적인 인기였고 주변에 현대 자동차 쪽에 계신 지인도 있고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현대 차량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이 기아 거보다는 조금 더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다라고 하여 저도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현대가 형이라서 그렇죠. 좋은 거 다 가져가겠지. 안전성 그리고 내구성 때문에 현대를 택하신 거네요. 저는 뭐 안전성보다는 내구성,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내장재가 그 당시 K5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를 구매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게 흰색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차량이 작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게 흰색인데 휠은 제가 또 바꿔놔서인지 몰라도 지금 이게 스포츠 휠이 달려 있거든요. 한 20-20%는 더 커 보이고 길어 보이고 그래서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사고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 차 사고 나서 그래도 이 차가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을 안 나가게 해준 효자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인한테 중고차를 구입을 했지만 저는 되게 애착이 가는 차량 중에 하나고요. 이게요. 구입한 대비 가성비는 최고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계신데 네. 그 차에 나왔다는 건 차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차량이 27만 5천 킬로가 됐고 이제 지금 차량을 한번 전체 수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이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 비용과 그런 걸 생각했을 때 30만 킬로 가까이 되는 차량을 굳이 일정 금액을 주고 수리를 한다고 해서 이걸 10만 킬로 더 탄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차량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 딜러들이 차를 구해올 텐데 네. 어떤 차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그 가정용보다는 업무용 차량이 주기 때문에 가성비로 좀 가격이 저렴한데 조금 옵션이 있는 차량?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차라리 가격이 저렴한데 신형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좀 옵션이 있는데 좀 가격이 저렴한 거? 뭐 일반적인 소비자 마음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나타보다 윗급이었으면 좋겠는데 예? 가성비가 좋았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딜러들이 구해놨을 테니까 일단 들어가서 차를 골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 차가 중고 시장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싼 거는 400만 원 초반, 조금 비싼 거는 7, 800까지도 가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400만 원 정도면 사회 초년생들이 첫 차를 구입하기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회 초년생이 타기에는 지금 10년, 12년도 된 이 차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사회 초년생들이 예전에는 아반떼를 많이 탔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상향되다 보니까 요새는 아반떼도 살 수 있지만 당연히 이제 소나타도 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일에 제가 제 지인이나 제 아는 동생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할 때 이 소나타를 추천하는 게 이 차량을 사다가 100만 원 이내에 수리를 한다라고 하면 모닝 이런 차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모닝은 기름값은 적게 들지 모르겠지만 적재 공간도 없고 차량이 우선 적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인이 타도 넉넉하고 트렁크가 있고 그리고 차량 가격 대비 가성비라고 말씀드렸던 게 모닝은 사가지고 몇 년 타다가 팔면은 아마 가격은 또 더 많이 떨어질 건데 이거는 뭐 400 정도에 사갖고 100만 원 해서 2, 3년 타다가 한 2, 300만 원에 다시 팔 수 있으니까 뭐 가성비를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소나타를 사라고 말을 하지 뭐 모닝이나 이런 거 사라고 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